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항상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 오늘 해주실 이야기, 근데 제가 지금 키워드를 봤어요. 예. 근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되네요, 오늘 이야기가. 돌비님이 정해주세요. 이거 어떡하지? 네, 일단은 말하고 가죠,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네네. 오늘 말씀해- 키워드는 네.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사이코패스가 네. 우리 주변에 없는 이유. 그치. 왜냐면, 네. 사이코패스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없었잖아요. 없죠. 그쵸. 근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있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 주변의 선배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묻고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를 이뻐해 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좀 도와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내 후배 중에 내 친구 중에 하면서 이렇게 다리도 놔주고 막 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실제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제 지인분이 저한테 말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지금 차를 파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지만 전직 자동차 영업사원 중에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일 것 같아요. 현재는. 그분이 2008년쯤에 겪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올해 나이가 49이시래요. 그러면은 2008년이면은 한 15년 전이니까는 한 30 몇 살입니까? 아무튼 뭐 중반 초반 이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겪은 일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안 환경이 조금 많이 어려웠대요.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근데 돈은 필요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입담은 좀 좋고 해서 돌고 돌아서 자동차 영업을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했대요. 좀 빠른 나이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굴러굴러 먹다 보니까 2번의 이직이 있었고 3번째 직장으로 이제 모 브랜드의 대리점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고로 지역은 저희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업 조직은. 근데 이거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약간 수직적인 분위기잖아요.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이렇게 해서. 근데 자동차 영업사원 조직은 수평적이에요. 선후배가 있긴 하지만 각자 벌어서 각자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팡팡 튀어요. 완전히. 그래서 개판 5분 전인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 3번째 들어간 직장은 딱 들어가 보니까 완전 각기 플레이였대요. 그냥. 조금도 구심점 있어서 뭉치는 거 없이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인 그런 매장이었는데 어찌됐건 들어갔으니까 본인이 막내고 나이상으로 막내가 아니었어도 본인이 막내니 뭐 쓸고 닦고 굳은 일 있으면 본인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거기서 한 2년쯤 다녔대요. 2년쯤 흘렀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을 똘비라고 하고 이 똘비 이분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2명 있었대요. 회사에서. 한 명은 자기 팀 팀장님이셨고 이분을 철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나이로 막내 30살짜리 막내가 하나 있었는데 얘를 민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철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봤을 때 완벽에 가까운 그런 분이셨대요. 진짜 좋으셨대요. 사람이. 차도 되게 잘 파시고 고객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했고 직원들하고도 원만했고 또 자기도 진짜 많이 챙겨줘서 이 매장에서 본인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었고 근데 문제가 이 30살 먹은 민이란 놈이었대요. 네. 얘는 진짜 나이가 막내인데 완전히 아나무인에 본인이 민이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내야 본인을 그렇게 불렀을 정도니까 위아래가 물론 없는 회사라지만 나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서로 예의에 많이 벗어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막 나가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사건의 발단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침에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해요. 대부분의 그 자동차 매장은 조회를 마치면 영업사원들이 3, 4, 5 나가서 담배를 이제 피면서 커피 한 잔씩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놀아요. 근데 여기 매장 같은 경우가 보통 자동차 매장 그러면은
빌딩이 있고 빌딩 1층에 자동차 매장이 있는 걸 많이 상상하시겠지만 간혹 이런 매장도 있어요. 그냥 부지를 대표가 매입을 해가지고 단층짜리 딱 건물 올려갖고 운영하는 매장들도 있거든요. 여기가 그런 매장이었대요. 그래서 단층짜리 자동차 매장이 있었고 우측으로 고객 전용 주차장이 있었고 담벼락이 쳐져서 매장 뒤편으로는 작게 공간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바깥에서는 안 보이고 영업사원들이 담배 피고 그 다음에 가끔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뒤뜰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발바리를 한 마리 묶어놓고 대표가 키웠대요. 어디서 주워온 발바리를. 뭐 영업사원들이 자주 들락날락 하니까 사람도 되게 좋아했고 뭐 밥도 줘가면서 그렇게 키우는데 아침 회의만 끝나면은 이 막내 30살짜리 민이라는 놈이 그렇게 약 올린다는 거예요. 이 발바리를. 간식을 줄 것처럼 하다 안 주고 괜히 이게 코 팍 튕기고 집 안으로 숨으면은 목줄채 끄집어내갖고 또 코를 탁 튕기고 아이고. 이거를 본인이 입사해서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출근하면은 그렇게 약 올리고 논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애정 표현일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보는데 좀 싫더래요. 그래서 한 1년쯤 넘었을 때 한번 얘기는 했었대요. 아니, 저희 민 과장, 이거 말 못하는 짐승을 왜 이렇게 약 올려? 그러지 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도끼눈을 치켰다면서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뭔 상관인데 이거 과장인 게요? 아니잖아. 근데 왜 신경 써? 남의 일은 신경 꺼.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할 말도 없고 대표님한테 가갖고 쪼르르 이르자니 또 본인 모양새도 이상하고 대표도 알기야 알 것이고 다른 선배들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있어야겠다 하는데 2년쯤 됐을 때 통쾌한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걔가 물어버린 거예요. 민이를. 그래갖고 민이가 손에서 피가 찰찰찰찰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 가서 광견병 주사 맞고 뭔 주사 맞고 손에 붕대 감고 찢어진 데 꼬매고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통쾌했죠. 그리고 팀장도 이제 통쾌하면서 그래 저렇게 못 살게 굴면은 한 번은 당할 줄 알았다만 참 저놈 성격상 또 사고 안 치나 모르겠다 팀장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팀장이 설마요 사람가 지가 한 짓이 있는데 또 가갖고 뭐 딸을 몽당구로 패겠어요 어쩌겠어요. 에이 그랬더니 아 정말 저거 또라이야. 아 저런 놈이 나가지도 않고 계속 붙어있냐 저거. 뭐 아무튼 쌤통이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틀 정도 지나고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발바리가 해제돼 있더래요. 그냥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게 아니고 해제돼 있더래요. 아침에 나왔는데 난리가 나 있더래요 뒷뜰이.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매장이다 보니까 고객 전용 주차장 매장 안에 이런 데는 CCTV가 다 있는데 뒷뜰에는 CCTV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표가 아침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대표가. 왜냐면은 이 발바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모습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대표가 이 뒷뜰로 들어올 수 있는 각도에 있는 CCTV를 다 돌려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은 CCTV가 이렇게 고정형으로 막 원통 같은 거 안에 들어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카메라식으로 노출이었는데 카메라가 다 틀어져 있던 거예요, 안 보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는 한참 전부터 틀어져 있었던 거더만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그래 얘가 손을 물리기 전부터 틀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치지만 참 누가 그랬냐 우리 혹시 영업사원들 중에 있냐 얘기를 한 거예요. 영업사원들이 이제 막 같이 욕을 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말을 하면서 미니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손을 물렸고. 그러니까 미니가 아침에 손살을 치면서 아니 왜 날 보냐고 내가 뭐 미친놈이냐고 내가 왜 쟤를 저렇게 하냐고 내가 진짜 억한 마음이었으면은 그냥 후드로 패가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했으면 했지 저건 아니지 않냐고 내가 미친놈이냐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가 도끼눈을 뜨면서 진짜 너 아니지? 나 이 근처에 다른 상가 CCTV랑 다 돌려볼 거야 지금. 너 어저께 매장 클로징한 이후로 이 근처 온 일 있어 없어? 그러니까 미니가 저 없어요. 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오케이 알았어 의심해서 미안한데 상황 자체가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좀 이해를 해줘. 그리고 대표가 진짜로 그 근처를 다 뒤지고 경찰에까지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일로 경찰분들이 한문 수사를 한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신용은 몇 번 하더라도
그래서 대표가 영업사원들을 대동해가지고 근처를 다 뒤지고 볼 수 있는 CCTV를 다 봤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대요. 대표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렸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미니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증거도 없으니 오히려 대표는 더 약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반년 정도의 시간 동안 미니는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결국 퇴사를 하게 돼요. 미니가 퇴사를 이제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참 아나무인인 놈 하나 드디어 나갔다. 하늘나라로 간 발바리는 미안하지만 발바리가 그래도 우리 매장에 평화를 줬다 가면서 막 이런 얘기하면서 미친놈 저거 잘 나갔다 하는데 이제 그 미니가 나가고 다들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한 달이 채 못 됐을 때 회식을 하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직원 한 명이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각이네. 지각하면 벌금 내야지. 벌금 제도가 있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보통 지각을 하더라도 10분, 20분 그 이상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한다든가 내일 못 나간다 얘기를 하는데 전날까지 술 먹고 잘 놀았는데 못 나온다. 술 먹고 꼴았구나. 근데 술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하는데도 10시, 11시가 됐는데도 연락 한 통 없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했는데 전화가 안 되다가 오후 늦게 연락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어저께 술을 먹고 헤어져갖고 가는 길에 뻑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넘어지면서 그 모습을 봤는데 모습이 영락없이 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뭐하고 하니라고 내가 솔직히 정신 없었다고 이런 얘기를 전에 듣게 됐는데 막 섬뜩 하더래요. 민이라는 놈이 참 미친놈인 줄 알아서 이런지 몰랐다. 그래서 당연히 신고를 했고 민이라는 애가 당연히 조사를 받게 됐죠. 근데 민이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대요. 근데 민이가 살고 있는 집도 CCTV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때가 2008년도니까 예전이잖아요. CCTV는 있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집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 경찰 쪽에서는 뭐 기지국을 뭐 해가지고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지만 이게 사실은 뒷모습 실루엣만 보고 민이라고 찍은 거였기 때문에 사건이 좀 지지부진한데 민이는 그때도 되게 억울해했다고 전에 들려오더래요. 근데 민이하고 지금 뻑치기를 당한 이 사람하고는 글쎄 내가 모르는 원한 관계가 좀 있었나? 아니면은 우리 때문에 본인이 퇴사했다고 여겨가지고 한 명 한 명 복수하려고 저러는가?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장에까지 경찰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민이라는 사람과 직원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가더래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크게 민이가 그럴 이유는 없는데 참 이상하다 하는데 본인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민이가 받았대요. 민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형 잘 지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냐 해서 우리야 뭐 늘 똑같지. 그랬더니 아니 형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요 형.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말이야. 그랬더니 형 알잖아요. 내가 다른 선배들은 내가 별로 통하고 싶지도 않고 형하고는 나하고 뭐 특별히 트러블 없었잖아. 형 내가 진짜로 뭔 범법자도 아니고 내가 왜 항상 멍멍이가 죽은 것도 나 때문이라고 그러고 저 양반 머리 터진 것도 나 때문이라고 다들 나한테 왜 그래? 형 나한테 말을 좀 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왜 그래 다들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마. 내가 가운데서 뭐라도 내가 찍소리도 한 거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난 너라고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봐. 네가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얽히기가 싫었대요. 거기서 야 평상시에 네가 이 말 하면은 다음 뒤통수 깨진 사람이 본인일 것 같았대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글쎄다. 난 너랑 일할 때 그래도 난 재밌었어. 네가 맨날 그냥 뭐 먼발 족발 찾으면서 욕하는 것도 재밌었고 근데 모르겠어. 왜 그런가. 난 몰라. 그냥 얘기하니까 형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맙네 형. 나도 이제 30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뭐 나이 먹는데 이 꼴을 왜 당하나 모르겠네 형. 아이고 알았어요. 나중에 소주 한잔 하게 하고 끊더래요. 끊고 얘가 진짜로 한 게 아닌 거야. 나한테 전화해서 왜 그러지? 아니 다음 타겟이 난가. 엄청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팀장한테 쪼르륵 달려갔대요. 팀장님. 그러니까
오, 야, 똘비야, 왜? 방금 미니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러니까, 미니? 왜? 뭐라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열애저래 해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억울은 개뿔? 지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그러지. 근데 걔가 안 한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알 수 없는데, 항상 왜 모든 정황이 그냥, 진짜 업보야, 업보. 뭐 어쩔 수 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나 무서워요, 팀장님. 얘기를 하니까. 뭘 쫄아. 야, 넌 체격도 좋고, 그냥 제껴버려 오면 쫄지 말고, 머시마가. 그냥 술 먹고 이렇게 뒤통수만 맞지 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이후로 다른 직원이 다친다든가 별다른 일 없이 한 반년 정도 이상이 또 흘렀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잊혀져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 팀장님하고 이제 그 미니 일 관계로 상담을 좀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연이 조금 더 닿아가지고 이 팀장님이 다른 이제 선행들 하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똘비가 봤더니 봉사활동 동호회를 2개 정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사람 괜찮고 봉사활동 동호회도 하시고 참 괜찮은 분이다. 근데 이 똘비라는 사람도 이런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물어봤대요. 팀장님, 봉사활동 그거 하면 뭐 합니까? 그랬더니 막 뭐 또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활동하는 단체 2개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 동호회였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인터넷 동호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는 거 2개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야,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너 혹시 교회 다니냐?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지금 종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굳이 너를 전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한번 교회도 다녀보고 해봐라. 좋다. 우리 같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한 군데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자고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일요일날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 나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 동아리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썩 나쁘진 않았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심도 먹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사람들이 참 좋았대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교회 아니었고 정상적인 교회였고 진짜 정상적인 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여러 번 나갔대요. 교회에 거기서 하는 봉사활동을 여러 번 나갔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만족감을 찾는데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대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호기심이 있었죠. 막상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빡셌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하다 보니까 힘들더래요. 쉬엄쉬엄 하고 싶더래요. 근데 아무래도 어떠한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연락도 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하루는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요즘 이렇게 안 나와. 얘기를 하니까 요새 뭐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자식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뭐라고 했냐, 이런 일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호기심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도와주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할 말 없으니까 죄송하다고 솔직히 얘기했대요. 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조금 쉬엄쉬엄 할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이 순수한 마음 내가 아니까 그래 하면서 오히려 따독여주고 본인을 조금 더 봉사활동도 하고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많은 거를 옆에서 코칭을 좀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이분은 천사고 너무 좋다. 많이 의지를 했대요, 그 팀장님한테.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팀장님의 생일날이 된 거예요. 근데 생일을 챙겨주는 매장도 있고 아닌 매장도 있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도 딱히 생일을 챙기진 않는데 이 매장도 안 챙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똘비는 생일을 아니까 팀장님한테 선물을 하나 이제 드리려고 작은 선물을 했는데 이제 이날 팀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미팅이 있으셔가지고 출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보고 이렇게 있다가 문득 장난을 좀 쳐주고 싶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팀장님이 일정을 대충 들었을 때 저녁 7시쯤 매장에 잠깐 들어와서 서류 정리하고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7시쯤
매장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린 거예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팀장님이 매장 들어와가지고 이제 서류 정리 뚝딱뚝딱 잠깐 하고 다시 차를 끌고 집으로 출발을 하시더래요. 집이든 뭐 친구 만나 술자리를 가든 그래서 몰래 똘비가 장난칠 겸 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팀장님을. 쭉 따라가는데 이 팀장님 집이 서울시를 예로 들면은 뭐 압구정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 따지면. 근데 완전 반대 방향. 뭐 저 밑에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벗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면서 이제 쭉 따라가면서 어디 가시지 이 시간에? 상담 가실 일정은 오늘 내가 없다고 들었는데 몰라 따라가 보자 하고 그냥 따라가 봤대요. 왜냐면은 여기서 훨씬 멀리 아주 멀리 갈 것 같으면은 따라가다 전화하고 아니면은 어디 가나 한번 보자 해서 따라갔더니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한 15분? 그쯤 얼마 안 달렸대요. 얼마 안 달려가지고 한적한 마을로 들어가시더니 어느 작은 단독주택 쪽으로 가시더래요. 오. 그래가지고 여기 부모님이 사시나 하는데 그 마을이 구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마을 초입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포장된 길 따라서 쭉 한참 들어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고 저수지를 따라서 또 쭉 포장된 길 따라 들어가면 저 끝에 마을이 하나 더 있고 가운데는 농사직관이라고 비어있대요. 근데 그 한가운데 덩그라니 되게 작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들어가시더래요. 막상 이제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들어가는 거 보고 본인이 약간 멀리 있었는데 이게 선물을 드리면 와 하실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빵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딱 세우고 팀장님 하면서 내린 거예요. 그때 팀장님이 삐껍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팀장님 별장이에요? 하니까 야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팀장님 오늘 생일이시잖요. 내가 선물 드리려고 깜짝 선물 준비하려고 따로 와봤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이씨 놀랬잖아 임마. 아이 자식이 진짜 간 떨어질 줄 알았어 임마. 그러니까 그냥 작은 선물인데요.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깜짝 놀랬죠? 서프라이즈 맞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맞는데 야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은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얼마나 나빠. 저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팀장님. 여기 팀장님 집이에요? 별장이에요. 그랬더니 부모님 사시는 집인데 부모님이 잠깐 출타하셔가지고 내 집 좀 잠깐 확인할 거 있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뭐 온 김에 차라도 한 잔 내주세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나 이거 바로 하고 나갈 거야. 나가서 저기 시내에서 커피 한 잔 먹든가 하자. 선물 고맙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선물 드리러 온 거니까 저는 그냥 갈게요 하고 이제 갔대요. 가면서 생각을 쭉 하면서 가는데 그냥 부모님 집일 수도 있긴 한데 집이 좀 작기는 했는데 부모님이 사시기엔 그래도 야 동네 마을은 좋다. 주택 좋다. 별 생각 안 하고 쭉 가서 다음날 또 일상생활하고 하는데 팀장님도 본인을 대하는 게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고 그러다가 똘비가 그 근처를 또 갈 일이 한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갈 일이죠. 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한번 그 마을을 들어가 봤대요. 그냥 왜 들어가 봤냐면 팀장님 부모님이 거기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궁금했고 그냥 그리고 그 마을 안쪽으로 쭉 더 들어가서 뭐라도 하나 걸고 나올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쭉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없네. 부모님이 어디 해외 나가신 건가? 이상하다 하고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이렇게 집을 봤대요. 집이 이뻤대요. 근데 되게 작은 주택이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조립식 샌드위치 파넬로 지은 창고 같은 게 하나가 있었고 주택은 주택이네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울타리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해놓잖아요. 전원주택은 울타리나 한번 넘어가서 안에나 한번 이건 좀 아닌데 볼까? 에이씨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선은 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넘고 다시 이제 오는데 그냥 이런데 땅값은 얼마고 이런 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팀장님, 저번 날에 본 부모님 댁 있잖아요. 그런 데는 땅값이 얼마나 해요? 물어본 거예요. 팀장님이. 거긴 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뻐가지고 나도 나중에 돈 벌면 그런 데 집 짓고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난 몰라, 나도 그냥 부모님이 집이니까 내가 뭘 알겠냐? 너무 집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쁘니까요. 전원주택에 사는 게 저도 꿈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냥 웃으면서 열심히 차 팔어. 열심히 팔면은 더 으리으리한 집 짓고 살 수 있어. 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끊으시더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그 집이 기억에서 이제 가물가물 어느 정도 이제 해져 갈 때쯤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을 한 잔 먹었대요.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회사에 있었던 일들을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말도 마라. 발발이 무지개 다리 건너버리고 위에 있었던 선배 하나 뒤통수 깨져버리고 그 이후로도 좀 다친 사람들이 하나씩 있었으니까 이게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고 그냥 혼자서 뭐 하다가 뭐 해서 빈 사람도 있었고, 야, 우리 회사에 뭐 마가 꼈다고, 내가 이런 데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노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잠깐만 있어봐라. 네 얘기를 종합해보면 말이야, 똘비야. 그 팀장님이라는 분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야, 네가 이렇게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하면은 팀장님이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하는데 팀장님은 한 번도 다친 적도 없고, 물론 다른 안 다친 사람도 있지만 팀장님이 이 말 들어보면 평상시에 조금 아이고 이놈은 안 되겠다 싶다 한 사람들이 주로 다쳤던 거 아니냐? 이 말대로라면 그런데? 그러더래요. 똘비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본인이 막상 그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못 느꼈었는데 밖에 있는 제3자가 들으니까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냥 내가 팀장님하고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가는 거지. 아니야, 인마. 되게 좋으신 분이야 하면서 얘기를 쭉 해줬더니 아니, 그냥 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가 말을 그렇게 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친구가 오히려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그냥 술이나 먹어 하고 이제 술 먹고 저녁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리가 있더래요. 그냥 민이라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굳이 따지고 들자면 쿤에 팀장님이네? 팀장님이 찍은 애들만 다 이렇게 잘못됐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은연중에 찍은 애들. 그래가지고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선배 몇 명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혹시 요 선배랑 우리 팀장이랑 혹시 약간 언쟁이라도 감정 상한 적 전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작게 트러블이 한 번씩 있었고 그랬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트러블이 없는 직장은 아니니까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건 아닐 테고 그래 뭐 별일 있겠냐, 팀장님이 그럴 뿐도 아니고 하는데 자꾸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냥 이게 사람이 뭔가를 깨달으면은 본능이 깨어난다고 이제 그렇게 전 전달 들었는데 괜히 팀장님 이제 옆자리에 본인이 앉아 있었는데 괜히 느낌이 쎄하고 팀장님 눈빛도 조금 이상해 보이고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서 상상 시나리오를 쓰면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좋은 거 많이 알려주신 팀장님을 내가 왜 이렇게 느끼지?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보면 볼수록 눈은 뱀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냥 에이 설마 하는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고가 하나 있대요. 저녁 늦은 시간에 여성분이 뺑소니를 당하면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참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왼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손톱이 없었대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그 동네에. 그쯤에 해가지고. 근데 팀장님이 범퍼가 교체된 걸 본 거예요. 근데 괜히 막 머릿속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괜히 좀 멋있게 하더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팀장님이 다니던 공업사 본인도 다 아니까 거기가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범퍼 혹시 얼마 전에 수리하셨냐고 몇 군데다 물어본 거예요. 본인도 아니까. 근데 수리를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한 군데서도 범퍼를 교환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범퍼를 어디서 갈았을까? 어디서 했지? 근데 범퍼를 조금 자동차에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범퍼를 뜯었다 붙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생각을 하다가 미친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주택이었어요. 아, 거기 창고라면은 혼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 내가 오버하는 것 같아도 그냥 뭔가 재밌다? 이런 느낌도 같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가기보다는 그냥 팀장님 일정 있을 때 한번 쓱 갔다 와보자. 괜히 마주치면은 뻘쭘해지니까. 근데 아침에 팀장님이 이제 통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아, 예, 선생님. 아, 그럼 오후 2시에 썬팅샵에서 뵙는 걸로 하고 그때 차량인도 드릴게요. 제가 잘 준비해가지고. 예, 그럼 2시에 썬팅샵에서 뵐게요. 하고 끊더래요. 네. 그래서 아, 오늘은 출고 일정이 있으시구나 싶어가지고 2시에 맞춰서 그 팀장님 주택으로 향한 거예요. 똘비가. 주택에 가가지고 오늘은 펜스를 넘은 거예요. 높지도 않고 펜스를 넘어가지고 통유리로 돼 있으니까 집안을 이렇게 보는데 커튼도 안 쳐져 있더래요. 여전히 사람 인기척은 없고 누가 이렇게 다녀왔다 갔다 흔적도 없고 크게 부모님은 여기 안 사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다. 구색은 갖춰놨대.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다. 그리고 옆에 창고를 봤더니 창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래요. 저 창고 안에 범퍼 이런 게 있나? 해서 창고를 이렇게 살짝 열어보려고 하는데 자물쇠 때문에 결국 안에가 보이진 않더래요. 창문도 아예 없는 창고였고 창고 크기는 좀 컸는데 근데 이러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한 통 오더래요. 메시지가 한 통 와가지고 메시지를 확인을 하니까 뭐였냐면은 저희 영업사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차 썬팅샵 결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결제일 한 일주일 전쯤에 저번 달 거 얼마다고 정리를 해서 보내줘요. 그 문자였대요. 문자 받아보고 혹시나 하고 전화를 했대요. 난데 혹시 우리 팀장님 오늘 납차 지금 하고 계시지? 물어보니까 아니요, 팀장님 안 오셨는데요? 그러더래요. 아, 여기가 아닌가? 알았어요. 끊고 다른 썬팅샵에 전화를 했대요. 저 저번 달에 거기 돈 뭐 얼마 있죠? 아, 문자가 안 와서. 우리 팀장님 납차하고 계시죠? 안 오셨어요? 알았어요. 끊었대요. 보통 이 두 군데에서 다 작업을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사무실 여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땡땡씨, 난데 오늘 팀장님 차 어저께 정도에 온 거 있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팀장님 차 온 거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아, 그래? 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끊고 혼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대요. 뭔가 쎄한 더러운 느낌. 근데 저 멀리서 팀장님 차가 산타페였대요. 그때 산타페 한 대가 싹 들어오는 게 보이더래요. 저 멀리서.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되게 애매한 상황 발생했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택 뒤편으로 이렇게 가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앞에 똘비 차가 세워져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뒤에 편 펜스로 그냥 넘어갔대요. 집 펜스 안쪽으로 안 들어온 것처럼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있는데 차 멈추는 소리 들리고 차 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탁 닫히는 소리 들리고 그러더니 조용하더니 갑자기 빵빵한 클락션을 누르더래요. 2번. 예. 그러면서 똘비냐? 하고 외치더래요. 팀장님이. 어차피 차 있는 거 뽀록 났으니까. 그래서 뒤편에서 대답을 했대요. 팀장님이세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 뒤에 논두렁에서 뭐하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팀장님. 그때 본 주택 여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근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넌 여기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인마?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 저 진짜 주택 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는 일로 와, 차나 한잔 줄게.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팀장님, 그냥 저 마침 일 있었어요. 가보려고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야, 차도 안 온 놈이 뭔 일이 있어. 요즘 계약도 없는 놈이 일로 와. 차나 한잔 먹고 가라. 나 심심한데 잘 됐다. 집 좀 구경시켜줄게. 아침에 저 약속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야, 그냥 차 한잔 마시고 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아, 바쁜데 다음에 좀 말씀 주면 안 되세요? 그랬더니 아, 이 싸가지 없는, 야, 할 얘기가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와 보라, 임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는데 오시더니 이렇게 막 어거지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손 잡고 끌고 가시더래요.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녹차를 타서 주시더래요. 탁 우려가지고 이렇게 옛날 우리 다과하는 거 있잖아요. 멋있게 탁 해가지고 녹차 탁 해가지고 녹차를 이제 주는데 그냥 느낌이 쎄하니까 별로 먹기는 싫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았고 집 안은 되게 깔끔했대요. 마셔. 예. 녹차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실 말씀이 혹시 뭐요? 제가 바빠서요. 제가 팀장님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아니고 요새 나도 영업이 좀 잘 안 되고 이직을 좀 생각해야 되나 싶고 머리 복잡해갖고 왔는데 마침 네가 있어서 온 김에 하소연이나 하고 얘기나 하고 그러려고 한다. 일단 들어라. 입만 살짝 대고 내려놓고 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조금 가슴 아픈 얘기들 막 하시더래요. 본인이 뭐 이것 때문에 요즘 힘들었고 뭐 때문에 힘들었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를 뭐 여기서 뻑치기를 한다든가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다 싶어가지고 한 15, 20분 정도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이제 녹차도 조금씩 마시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를 이제 빨리 뜨고 싶으니까 20분, 30분쯤 됐을 때 이제 팀장님 저 좀 이제 가볼게요 하고 이제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가니까 팀장님이 이제 앉아서 가봐 똘비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팀장님 가보겠습니다 하고 현관문을 여는데 현관이 철문이었는데 현관문이 안 열리더래요. 팀장님 문이 안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래요. 참선하듯이 눈 감고. 팀장님 문이 안 열리는데요? 그러니까는 대답이 없고 지금 창문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앞에가 통창이니까 봤더니 통창이지 열리는 창문은 아니었구나. 그때 보이더래요. 이게 여는 창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유리로만 통창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두꺼워가지고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서 팀장님 저 가야 돼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팀장님이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얘기하시더래요. 팀장님 저 가야 된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시더래요. 아니 팀장님 나 가야 된다고 요즘 열어주시라고 눈 감고 가만히 그냥 있더래요. 이제 본인이 나가려고 이제 막 줄 서시고 막 그 뒤에 부엌처럼 해놓은 데 갔는데 나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냥 그 현관문. 그 외에는 창문도 없어요. 이 집은. 팀장님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질어질하니 졸리더래요. 팀장님 팀장님 하면서 옆에 탁자 같은 걸 들어가 통창에 집어 던졌는데 통창이 안 끼시더래요. 팀장님 하는데 머리가 막 아프면서 되게 어지럽더래요. 그러면서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았대요. 팀장님 왜 그러세요? 팀장님 이거만 반복하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냥 그러다가 언제 본인이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샌드위치 판을 창고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본인이. 그리고 그 안에 모습을 처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손톱, 머리카락 이런 거를 작은 병에 물인지 소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치 실험실에서 포르말린을 넣어놓은 거 그것처럼 그런 게 있고 일어나긴 했는데 이게 현실 감각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본인을 의자에 앉혀놓고 뒤로 팔을 묶어놨는데 영화에서 본 것처럼 빡빡 묶어놓은 게 아니고 철사를 이용해갖고 양손의 엄지만 딱 묶어놨대요. 두 손의 엄지만 서로. 이렇게만 해도 사람이 못 움직이는 거야. 그걸 처음 알았대요. 열중샷 자세로 두 개의 엄지가 이제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팔이 앞으로 안 움직여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앞에 팀장님이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래요. 눈 뜨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팀장님 이게 뭐예요? 이거 다 뭐대요 팀장님? 그랬더니 조용히 팀장님이 이게 뭘로 보이니?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손톱이 아니고 뭐야 사람 손 끝마디 아니에요 팀장님? 이게 뭐예요 팀장님? 이 손가락이에요 뭐예요? 이건 왜 머리카락이고 왜 그러세요? 얘기를 하니까 팀장님이 왜 자꾸 너 관심 가져?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냥 전 순수한 마음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는 야 네가 나 서프라이즈 준다고 올 때
내가 몰랐을까? 글더래요. 아셨어요? 알았지. 당연히 알았지. 네가 여기를 2번째 오고 할 때 내가 몰랐을까? 글더래요. 아셨어요? 다 알았지 나는. 그럼 오늘 네가 여기에 오게 된 게 우연일까? 글더래요. 예? 내가 2시에 상담 있다고 그러면은 네가 올 것 같았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와 있네? 글더래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팀장님이 날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그냥 내가 내 발로 그냥 여기 와 있던 거예요. 그냥. 그러긴 한데 그랬더니 아무리 조사해도 나올 게 없겠다. 그지? 너랑 나랑 통화한 것도 없고. 근데 팀장님 저한테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내가 뭐 너 어떻게 한다는 줄 알겠다. 그냥 재밌잖아.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재밌잖아. 그러더래요. 팀장님 이제 장난이면 그만하시고 저 이제 좀 가볼게요. 충분히 저 많이 떨리고 무서워요 팀장님. 그러니까는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두꺼운 쇠 같은 거 자르는 벤치 큰 사이즈 있어요. 그걸 옆에서 이렇게 하나 갖고 오는데 그 위에가 조금 검붉은색으로 몇 번 잘랐던 흔적들이 있더래요. 그걸 보는데 저게 이제 다른 게 묻은 걸 수도 있겠지만 보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팀장님 장난 그만하셔요. 저 갈게요 팀장님. 장난 이제 좀 풀어주셔요. 그러니까는 가까이 오시더니 발가락에다 그걸 끼우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손가락이 아플까? 반가락이 아플까? 묻더래요. 그래서 팀장님 장난 그만하세요 하니까는 탁 해서 눌러서 자르는 게 아니고 힘을 지그시 주면서 천천히 내리시더래요. 되게 아프더래요. 이제 팀장님 진짜 아파. 잘리겠어 팀장님. 소리를 지르니까 자 이쯤 하고 다시 열더니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또 그렇게 하시더래요. 자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꽉 눌러 피가 날 정도로 꽉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하시더니 앞에 오더니 다시 쭈글 앉아갖고 야 손가락이 아프디 발가락이 아프디 그러더래요. 팀장님 진짜 뭐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 갈게요. 그랬더니 못 가. 내가 보내주면 못 가지. 네가 알아서 나가든가. 못 가.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발가락부터 시작을 할게. 그러면서 오시더래요. 근데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구나 싶더래요. 왜냐면 본인 손하고 발에서 피가 나고 장난으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손보다는 발이 움직이기가 좀 편했대요. 그래가지고 있는 힘껏 어차피 죽을 거 해보자 라는 심성으로 그냥 발길질을 하고 막 몸부림을 쳤대요. 살려줘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니까 그 팀장님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본인을 이렇게 바닥에다 딱 눕혀놓고 막 뭔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이 반응을 예상했었지. 그렇지 그러더래요. 살려줘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팀장님이 본인을 어떻게 하기 전에 뒤쪽에서 누구세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만은 한 남자 4명이 들어오고 있더래요. 이쪽 앞쪽으로. 근데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고 창고 문은 닫혀 있었고 창고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고 이제 문을 살짝 열었는데 보이는 게 4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똘비 입에다가 헝겊 같은 걸 막 몰아넣더니 살짝 문을 열고 예 무슨 일이세요? 하고 팀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입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똘비는 살아서 나갔어요. 거기서 손가락 발가락 잘린 거 없이. 그리고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죠. 당연히 바로 나가자마자. 근데 똘비가 본 상황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막 도망쳤을 것 같잖아요. 도망을 치긴 쳤는데 어떻게 쳤냐면은 그 병들 있죠. 예. 그 병들을 큰 보자기 같은 데다가 싹 쓸어 담더니 차에 싣고 튀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끌어줘가지고 똘비가 나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1시간도 안 지났을 때 팀장이 다시 오더래요. 네. 제 발로. 경찰도 다 와 있고 한데. 그러니까 막 똘비가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네. 나 여기다 묶어놓고 이 사람들도 다 봤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찰서 가가지고 조사받고 이제 막 사건이 심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머리카락도 있었고요. 사람 손가락도 있었고요. 멋도 있었고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그 팀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제가 제 후배인데 조금 놀래켜 주려고 장난을 좀 솔직히 세게 쳤다고. 세게 친 건 인정하는데 제가 죽일 의사는 없었고 죽일 거였으면 손가락 발가락 갖고 장난 안 치지 않냐고. 죽일 거였으면 머리를 때리든 배에 빵꾸를 내든 그렇게 죽이지 않았겠냐고. 그리고 지금 내 후배가 말한 거 그런 게 있었으면 현장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목격자들도 당신 뭐 쓸어서 나갔잖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요? 나는 그 순간이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일단은 자리를 떴다가 바로 돌았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목격자도 있고 당사자도 있고 하니까는 조사를 했는데 끝끝내 못 찾았대요. 그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는 왕복 1시간 거리를 책정을 해보면은 거기가 도심도 아니고 막 허허벌판에 진짜 넓은데 못 찾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처벌을 받을까요? No.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오. 처벌 안 받죠. 장난을 좀 세게 친 거예요. 상해를 입히긴 했는데 세게 쳤던 거고,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잘 넘겼다 굴더라고요. 잘 넘겼는데 이게 사건이 이렇게 흐를 동안은 이분은 구치소에 계시잖아요. 팀장이란 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색 같은 거 할 때까지도 구속 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똘비는 다리가 후두루들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적을 했대요, 똘비가. 그냥 대표한테 문자 한 통 남기고 회사 그만둔다고 문자 한 통 남기고 그만두고 잠적을 했는데 한 2달? 3달? 시간이 이제 흐르고 그 해당 도시에서 벗어나진 않고 그냥 조용히 집 앞에 슈퍼, 집 앞에 슈퍼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대요. 네. 그렇게만 살았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다른 친구들, 지인들 연락을 하고 지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자기 동료들 몇 명하고든 연락이 된 거예요. 한 3달 있다가. 네. 궁금하잖아요. 팀장 어떻게 됐나. 이민 가셨대요.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을 가셨고 그리고 그 팀장님 책상에 네. 너한테 쓴 편지 봉투가 하나 있다고. 까서 봤는데 뭔 내용인지 난 잘 모르겠다고. 버리려다가 일단 한쪽에 놔뒀으니까 오라고 아마 대표님이 갖고 계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대요. 대표님 저 똘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냐 왜 연락도 다 끊고 그러고 살았냐. 그래서 아시지 않냐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집행유예 받아서 내가 사회생활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왜 어디 카페에서 좀 보자. 너한테 편지 하나 남긴 거 있더라. 그러더래요. 그 대표님을 카페에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 팀장 처리 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한참 전부터 이민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민 준비하고 있었고 너한테는 편지 남긴 건데 솔직히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는 보면 알 것 같아서 일단 안 버리고 놔뒀다. 네. 그래가지고 남긴 편지 봤더니 편지 내용은 되게 짤막하고 되게 간단했대요. 딱 한 문장으로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 반드시 다시 그날이 올 거다. 기다려라. 라는 내용의 편지였던 거예요. 그게. 오마 소름 쫙 끼친다 지금. 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그거를 뭔 말인지. 그래서 이제 대표랑 한참 얘기를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사실은 대표도 약간 낌새를 채고 있긴 있었대요. 근데 이게 전혀 확증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서 대표랑 둘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동원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팀장이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였다는 결론이 딱 도달을 했대요. 사이코패스인데 이 팀장이 대표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교회에 나가는 이유.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 이 대표랑 얘기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대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그랬더니 팀장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지은 죄가 참 많은데요. 신이 있다면 벌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 주나 안 주나 보려고요. 헐.
교회를 나갔던 거는 그 이후였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들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대표는 그때는 다 흘려들은 거예요. 농담식으로 다 흘려들었던 말들인 거예요. 이게 팀장한테. 봉사활동은 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나와서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은 다들 목적이 있고 심심하고 안 흐트러지고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넘들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것도 했던 거고, 똘비 같은 경우에도 이민 준비까지 다 끝내놓고 거의 이제 한국에서 일정을 마무리 지을 때쯤 마지막 피날레는 똘비였던 거고, 이렇게 딱 연관이 되더래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갔잖아요. 갔는데 이민을 갔다고 해서 한국을 못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람이 이게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나고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나고 미친대요, 평생. 근데 이분이 엄청 돈을 버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돈을 버셨는데, 이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결혼 안 하셨고 지금 무조건 경호원 대동해서 다니세요. 한 명. 딱 전해들은 바로는 집에 있을 때 보안 시스템 있잖아요. 집 바깥으로 나가면서부터는 꼭 경호원 한 명이 옆에 따라다녀요.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 인생을 한 명을 바꾼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그분이 해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는 없다. 내가 이 사람 사이코패스다 느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있어도 내가 절대로 몰라야 사이코패스래요. 그렇지. 그래서 내 주변엔 사이코패스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니 있어. 있는데 네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그게 정상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저는 이제 선배한테 와. 재밌게 들어가지고 전달을 해보는데 이거 어떻게 매끄럽게 못된 것 같아가지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동네 꼬마 형님입니다, 역시. 아유, 야, 박수가 절로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박수가 절로 나와요. 와, 맞네. 왜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없나 했더니 우리가 모를 뿐이네. 알 수가 없네요. 알면은 그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니까요. 나도 응? 사이코패스네. 그걸 알아보면. 응? 그렇잖아요. 같은 사이코패스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이. 그렇죠. 치밀하고.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어디까지 도대체 설계해 두고 이 사람이 이민 가기 전에 움직였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니까 참 머리도 좋고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어울렸던 것도 다 계획이었구나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 심장 좀 뛰어라. 잠깐 멈춰 있었거든요. 몇 분 정도. 아유. 그래서 좀 아프네요. 예. 네, 아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역시나 큰 교훈이 있었네요. 마지막에. 아유,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맞네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없는 이유 딱 이 영상에,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 말에 다 나오네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들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 범행을 하다가 들키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로 그 전에는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항상 사람을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더 착하게 살지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까지 뭐 전부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몰라요. 이 사람이라는 게 가장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끼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분의 이야기가 골목길 키 큰 여자 이야기와, 그리고 또 최근에 올라갔던 빨간 립스틱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도 그때 겪었던 게 너무 길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어지는 내용 같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이제 홍코노맨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겠지만 저번에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총 4번의 시참을 했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제가 주인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의 시점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3가지 이야기는 제가 학창시절 귀신에 시달렸던 이야기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의 종지부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오. 그 마무리는 제 친동생의 시점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은 제 동생분- 동생이 오. 주인공이에요. 동생분도 좀 예민하셨잖아요. 그쵸. 그 네.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코노맨님께서 시작하시면 저번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 때문에 뭐 간단하게
앞전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홍코노메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때 귀신을 처음 보고 나서 제가 그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게 오다 보니까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만큼 시도 때도 없이 기이한 일을 겪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를테면 의지와는 상관없는 강령술을 강행했다든지 안 쓰는 창고를 개조해서 노래방을 만들고 나서 겪은 귀신 이야기라든지 학교에서나 때와 장소를 불문한 필름 끊김으로 인한 여러 사건들 때문에 제가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졌던 이야기들을 그동안 시들무에서 해왔었고 오늘 이야기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아신 후에 들으시면 아무래도 몰입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3번째 시참을 아마 월요일인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 바로 전날인 일요일 날 동생이랑 둘이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당시 이야기가 우연히 나오게 되었어요. 새벽 3시까지 오랫동안 엄청 긴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심하다면 심할 정도로 귀신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점과 무엇보다도 저는 숨기려고 했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하려고 했지만 누구보다도 최측근이었던 가족인 제 동생은 바로 옆에서 저의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점들이었어요. 그날 제가 동생한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야, 넌 귀신이 있다고 믿냐? 귀신 있어. 내가 봤어. 라고 귀신의 존재를 강하게 긍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귀신의 존재를 보게 된 때부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4년에서 25년 전에 제 동생의 나이는 6살이었고 추석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할머니 댁은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기역자 건물의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꼭대기층인 5층에 살고 계셨어요.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그런 계단식이 아니라 좀 옛날 복도식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5층에 살고 계셨고 그 바로 전년도에 아파트 1층에 이모가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 건물의 아파트 1층은 이모네 집 그리고 5층이 할머니 댁이었던 거죠. 아무튼 멀리 살아서 보기 참 힘들었던 친척들이랑 할머니 댁에 다들 한자리에 모여서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자 어른들이 이제 술이 1-2잔씩 들어가다 보니까 슬슬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정이 다 될 무렵에 제 어른들이 화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어렸던 저희 손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른들의 그런 문화에 공감도 잘 안 되고 별로 흥미도 없었고 어른들도 슬슬 술에 취하시고 다들 목소리도 커지고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놀기도 그 자리에서는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1층 이모네 가서 놀자 하고 이제 손주들 5명이서 그 할머니 댁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장 어렸던 6살짜리 제 동생 그리고 7살 남자 친척 다음 8살인 저 다음 10살 형 12살 형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늦은 밤에 사실 어두컴컴한 아파트 복도를 나오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그 아파트에는 계단이 기역자에서 만나는 꼭지점 쪽에 계단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계단 쪽으로 5명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2살 형이 갑자기 귀신이다!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귀신이 잡아간다! 하고 이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무서워서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그 갭차가 크다 보니까 거의 뛰어가는 순서는 거의 나이 순이었죠. 제가 그때 3등으로 1층까지 내려와서 뒤를 돌아봤는데 7살 친척 동생이 내려오는 걸 봤고
다음에 제 동생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올려다 봤는데 내려오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 올라가기에는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제가 거기서 동생을 불렀어요. 야, 너 왜 안 내려와?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얘가 무서워서 그냥 할머니 집으로 다시 들어갔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탁탁탁탁 하더니 동생이 막 다급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 아니야. 형, 나 그냥 잘래. 하더니 이모집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이번에 말해줘서 알게 된 동생의 시점인데, 귀신 잡아간다 하고 이제 다들 다 뛰어가는데 제 동생이 제일 맨 꼴찌였대요. 같이 가 하고 계단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고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다가 탁 멈췄대요. 4층에서 뭘 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갔는데 완전히 4층으로 다 올라가지는 않았고 3층의 계단만 조금 더 올라가서 그 4층을 고개만 빼꼼 내밀고 봤대요. 그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호수는 401호였는데 403호쯤에서 404호 쪽으로 어떤 꾀재재한 남자애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는 왜 늦은 밤에 저렇게 복도를 걸어다닐까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계단 밑에서 야, 왜 안 내려와? 하는 형이 찾는 소리에 그 남자애가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탁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차렷 자세로 그대로 동생이 있는 계단 쪽으로 슬슬 몸을 돌리는데 고개나 뭐 발을 움직여서 돈 게 아니라 누가 대신 돌려주는 것처럼 그대로 빙글 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도가 어둡기는 했지만 눈이 고양이 눈의 남자애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은 4층을 고개만 빼꼼 내밀고 계단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 남자애는 4층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눈높이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갑자기 그 남자애가 천천히 몸을 숙이면서 바닥을 완전히 착 엎드린 상태로 동생을 똑바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4층 복도에 엎드려서 제 동생이랑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그러더니 슬금슬금 기어서 다가오는데 403호, 402호, 401호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 동생이 그제서야 무서워서 얼른 뛰어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이 귀신이라고 생각은 못했대요. 당시 6살이었던 동생의 입장에서 자고로 귀신이라 함은 처녀 귀신, 뭐 강시 내지는 드라큘라 뭐 이런 게 귀신이었지 어린애가 귀신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나이가 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남자애가 진짜 사람이었다면 그 복도에 센서가 작동을 해서 불이 켜졌어야 하는데 당시 불이 하나도 안 켜졌다라는 게 이상했다고 뒤늦게 알아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 남자애는 귀신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남자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몇 달이 지나서 7살이 됐을 때였어요. 당시 동네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많이 놀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동네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숨바꼭질을 하게 됐대요. 뭐 저희 동네의 룰 중에서는 술래가 못 찾았는데도 찾은 것처럼 이제 속이는 그런 장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 뒤에 누구 찾았다라고 숨은 곳이랑 이름까지 말해줘야 하는 룰이 있었어요. 그날 동생을 포함해서 총 4명이 숨바꼭질을 시작했고 동생이 이제 술래를 할 차례가 돼서 전봇대를 기준으로 찾기 시작했대요. 2명은 무난하게 찾았는데 1명이 잘 숨어서 그런지 도저히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보다 조금 더 멀리 가게 되는데 그 골목길의 가정집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는 성인 남자 1명 들어가기에는 약간 비좁고 낮에도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틈의 중간에는 애들 하나 웅크리고 있으면 숨을 수 있을 만한 기름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왠지 그 마지막 1명이 그 뒤에 숨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그 틈으로 들어가서 기름통 뒤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남자애 하나가 거기 웅크리고 숨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달리기 싸움이에요. 먼저 전봇대를 찍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막 그 틈을 빠져나오면서 야, 기름통 뒤에 이름이 뭐지? 뛰다가 멈췄대요. 아까 봤던 남자애가 자기가 찾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뛰어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어두운 틈을 완전히 나와서 기름통 뒤를 돌아서서 보니까 그 남자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야, 너 누구야? 하는데 미동도 없으니까 다시 그 틈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애가 기름통으로 휙 숨더래요. 그래봤자 뭐 기름통 뒤에 숨었는데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름통 그 뒤를 다시 휙 하고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어디 갔지? 하는데 뒤에 전봇대 쪽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찾으려던 마지막 친구 한 명이 다른 곳에서 숨어있다가 뛰어나와서 전봇대를 딛고 좋아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네. 근데 전봇대 쪽을 보는데 3명은 막 좋아하고 있는데 옆에 웬 남자애 하나가 더 있더래요, 거기. 그래서 야, 걔 누구야? 누구? 그 옆에 서 있는 애. 아, 그러니까 누구? 제 동생이 기름통 쪽을 돌아보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아, 여기 숨어 있었잖아, 여기. 하고 다시 전봇대에 있는 애들을 봤는데 3명만 있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 무서움이 확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기름통이 있는 어두운 틈 쪽을 쳐다봤는데 그 추석날 아파트 복도에서 봤던 그 고양이 눈 하고 있던 남자애가 기름통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자기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날부터 제 동생이 귀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을 하고 아, 내 눈에 귀신이 보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어찌저찌 시간이 지나고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그 문제의 2층 집에 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동생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왔는데 형이 컴퓨터를 하고 있더래요. 형이 이제 저죠. 형 나왔어. 왔냐? 자러 갈게. 자. 저희 형제가 당시에 진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서로 사춘기이기도 하고 대화가 진짜 없었어요. 진짜 거의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무튼 고생이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누워서 문자하면서 핸드폰 좀 하다가 슬슬 졸리니까 자야겠다 하고 이제 핸드폰을 내려놨대요. 동생이 자는 그 방 문이 열려 있었는데 동생 방에서는 밖에 냉장고랑 컴퓨터가 있는 제 방문이 보여요. 그렇게 슬슬 잠에 들려고 할 때 갑자기 형 방문이 끼 열리더니 형이 방에서 쓱 나오더래요. 그냥 밤에 나와서 뭐 냉장고 쪽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큰 페트병 하나를 꺼내 들고 막 벌컥벌컥 마시더래요, 제가. 근데 뭐 이게 흔히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이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근데 조금은 이상했던 게 갈증이 너무 나는 사람처럼 물을 엄청 마시더래요. 약간 영화 영가시의 한 장면처럼 큰 페트병에 있는 물을 거의 다 마실 정도로 막 마시더래요. 저 형 엄청 목말라나 보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이 다 마셨는지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탁 닫더래요. 한창 자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오던 잠이 살짝 달아나니까 얘가 다시 잠을 청하려고 자세를 이제 고쳐 누우려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안 움직인다 하는데 다시 형이 있는 방문이 끽 열리더래요. 이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5초도 안 걸린 시간이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바로 끽 하고 열린 거예요. 그래서 형 다시 나오네? 나 깨워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문 밖을 보는데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웬 여자 하나가 나오더래요.
근데 머리는 땅에 닿을 만큼 엄청 길게 풀어졌고 흰 소복을 입고 걸어 나오는데 그냥 일반 사람처럼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짧은 보폭으로 총총총총 하면서 촉촉걸음으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와, 안 되겠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되겠다. 동생이 이런 생각을 해서 숨죽이고 이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형이랑 똑같이 냉장고 쪽으로 쓱 가더니 냉장고 문을 쓱 열더래요. 냉장고 안에 푸르스름한 그 불빛이 그 여자의 얼굴을 비추는데 눈썹이 이마 위쪽으로 최대한 올라간 상태로 눈을 위로 치켜뜨고 있더래요. 나이는 엄청 젊어 보이는 여잔데 눈을 엄청 크게 떠서 그런지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그 여자의 옆모습을 제 동생이 봤는데 옆에서 봐도 입꼬리가 귀에까지 올라가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제발 절대 쳐다보지 마라. 절대 여기 돌아보지 마라. 제발 제발 하고 속으로 이제 막 기도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 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그 귀신이 조금 있다가 냉장고 문을 다시 닫고 돌아와서 다시 형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래요. 그 총총걸음으로. 근데 동생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소리를 냈대요. 왜냐면 그 귀신이 형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지 마! 하고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문을 잡고 제 방문을 열려다가 탁 멈추더니 갑자기 동생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위로 올라탄 다음에 동생의 목을 막 조르기 시작하더래요.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내면서 그냥 조르는 것도 아니고 조르는 손을 막 흔들더래요. 킥킥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바로 앞에 그 무섭게 생긴 귀신이 올라타 있어서 그런지 너무 무서운 데다가 진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다 불현듯 동생이 생각이 든 게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이래서 갑자기 죽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숨을 못 쉬겠다고 난 이제 진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슬슬 정신을 잃으려고 할 때 다시 형 방문이 삐 열리더래요. 근데 그 귀신이 그 문 열리는 소리에 그 목 조르는 행동을 멈추더니 다시 일어나서 동생 방을 슥 나가더래요. 나가는데 문을 탁 닫은 거예요. 그 귀신이. 그제서야 몸이 탁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긴장도 다 풀리고 이제 가쁜 숨을 막 몰아쉬면서 예. 그래도 다행이다 살았다 하면서 아까 그 가위 눌리기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자세를 다시 고쳐 누웠대요. 그게 이제 벽 쪽을 보고 옆으로 돌아 누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동생 방문이 조용히 끼익 하고 열리더래요. 이건 아닌데? 지금 가위 눌린 게 아닌데? 그래서 제 동생이 그 상태로 자는 척을 했대요. 동생 방에 불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메인 조명이고 그리고 하나는 문 입구 쪽에만 켜지는 노란색 보조 조명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보조 조명만 탁 켜지더니 방 주변을 살금살금 누가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발소리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하고 등을 돌리고 있어도 그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계속 나니까 얘가 이때부터 좀 긴장이 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는 이제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고 깨있는데 부스럭부스럭거리고 왔다 갔다 하더니 자기 등 뒤에 쓱 앉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손을 가지고 막 뭘 하더라는 거예요.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근데 얘가 자는 척하려고 눈을 감고 있다가 실눈을 싹 떴는데 형인 제가 자기 손톱을 깎으면서 막 킥킥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구나. 형 뭐해? 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손톱을 깎고 막 웃는 모습이 하도 소름이 끼쳐가지고 모른 척을 하고 자는 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형이 웃음을 계속 참고 있는데 어쩔 때는 입으로 가리고 크크크크거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입으로 가리고 막 크크거리고 웃음을 참고 있던 게 아니라 깎은 자기 손톱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와, 저 형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하도 무서우니까 이제 모른 척을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근데 형이 쓱 일어나더니 방 입구에 있는 스위치 쪽으로 가서 불을 탁 끄더래요. 근데 보통은 불 끄면 바로 나가잖아요. 근데 끄고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가만히 10초 동안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러고는 갑자기 컴퓨터 있는 방으로 탁탁탁탁 하고 뭔가에 쫓기든 막 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내내 가시질 않았어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3번째 시들무 때 참여했던 그날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지. 이어지구나. 그쵸. 그날 동생이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뭐 형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잖아요. 그날 스키장에서 기이한 일을 겪고 집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제가 가위 눌림이라든지 귀신에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었던 걸 본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날 제가 의지와는 상관없는 강령술을 막 했었는데 진짜 꿈인 줄 알았던 동생의 손톱을 깎거나 했던 행위들이 알고 보니까 진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동생도 그날의 저를 잊지를 못한대요. 다음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고 학교를 등교하는 형을 보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컴퓨터 있는 제 방 뒤에 있는 안 쓰는 창고를 개조해서 저희 집이 노래방으로 거기를 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사진이 이제 창고를 노래방으로 쓰게 된 사진입니다. 그게. 그날 형 방에서 동생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왔대요. 나왔어. 형 왔어? 나 자러 갈게. 저희는 이제 컴퓨터가 한 대밖에는 없었지만 굳이 먼저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고요. 그냥 먼저 컴퓨터 하는 사람이 그 컴퓨터 있는 방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의 방이 딱히 그렇게 구분이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늘 하던 그런 영혼 없는 대화를 하고 제가 나가려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자기한테 대뜸 그러더래요. 야, 너 노래방 문 열고 자지 마. 저기 귀신 나와. 나도 요새 계속 귀신 본다. 이렇게 막 찜찜한 얘기를 하더니 그냥 문 닫고 제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도 찝찝하면서도 그놈의 귀신이 뭐라고, 귀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형제가 되게 나약해지니까 갑자기 화가 좀 나더래요. 그래서 그날 동생이 오늘은 내가 진짜 저 노래방 문을 활짝 열고 자야겠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를 내가 형한테 직접 증명을 해서 내가 형 기 좀 살려줘야지 라는 고마우면서도 굉장히 무모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 노래방 문을 활짝 열고 그대로 잠을 청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대요. 뭐 얘도 저만큼 맨날 눌리다 보니까 내가 노래방 문을 열어서 눌린 거야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맨날 눌리는 거니까 귀찮다, 지겹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천히 풀려고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노래방 안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형이 말한 게 이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던 누군가가 콧노래를 막 흐물흐물 부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때. 그래서 뭔가 당장이라도 누군가가 확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형! 하고 불렀대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뛰어오더니 문을 벌컥 열자마자 봤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봤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뭔 소리야? 봤냐고. 아니 나 가위 눌렸다니까. 진짜 못 봤어? 진짜 못 봤어? 진짜 못 봤냐고. 봤을 리가 없는데.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문 입구에 서서 계속 못 봤냐고만 계속 물어보더래요, 제가. 이제 좀 짜증이 난 동생이 못 봤다고. 뭔데? 어디 있는데? 저기 있잖아. 그러니 제가 손가락으로 노래방 쪽을 딱 가리키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야속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탁 닫히자마자 노래방 쪽에서 누가 갑자기 휘파람을 휙 불면서 슬금슬금 나오더래요.
닫히자마자 바로. 예. 근데 약간 그 나오는 사람이 코난에서 나오는 그런 범인 같은 느낌에 전체적으로 시커먼 사람이고 눈만 하얗게 뜨고 있는데 대머리에 얼굴이 삐쩍 말라서 볼이 쏙 들어갔대요. 제가 그때 그 노래방에서 본 귀신이랑 똑같은 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토마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귀신이 분의 반 정도만 나온 상태로 양손으로 문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고개만 빼꼼 내민 상태에서 제 동생한테 말을 걸더래요. 이거 두 번째네? 첫째 놈한테 나 봤다고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더니 노래방으로 쓱 사라지면서 몸이 그때 움직이더래요. 동생이 그냥 바로 일어나서 노래방 문을 탁 닫으려는데 노래방 제일 안쪽 구석 쪽에 바깥으로 나가는 문 그쪽에 어떤 남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순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대요. 저였대요. 그러니까 형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힘이 없는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야? 하는데 무슨 소리를 내더래요. 제가 그러니까 휘파람 소리를, 그러니까 이게 휘파람 소리 반, 뭐 공기 소리 반, 그러니까 휘파람도 아니고 후후 부는 소리도 아닌 되게 애매한 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뒷모습은 누가 봐도 형인데. 그래서 형 뭐해? 근데 무서우니까 걔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형 뭐해? 하니까 그제서야 천천히 뒤를 도는데 제가 눈물 콧물을 막 쏟으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더래요. 막 울면서 휘파람을 막 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휘파람을 부는 게 아니라 입이 꼬매져 있었고 입술에 조그맣게 난 그 구멍에서 소리가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 동생이 저의 그 모습을 본 순간 탁 얼어 있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야, 너 뭐해? 제 동생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 방문 쪽으로 다시 휙 불어다 봤는데 저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형 어디 갔다 왔어? 나 독서실 갔다가 지금 왔는데? 근데 너 왜 불 끄고 이러고 있냐?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노래방 일을 겪다 보니까 예.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냥 노래방 안에 냄새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문 닫고 자려고. 냄새가 너무 안 좋아. 노래방 냄새 너무 많이 나. 그래. 노래방 문은 웬만하면 열지 마. 별로 안 좋아. 제가 이런 대화를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와서 뭐 귀신 나온다고 뭐 경고한 건 제가 기억도 안 나고 그땐 제가 없었어요. 그 집에. 걔는 그거에 그냥 홀렸던 거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동생이 불 다 끈 어두운 상태에서 노래방 안을 들여다보고 딱 그 모습만 얘기를 해주니까 그 모습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왜 이때 당시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었냐면 사실 제 동생도 봤는데 못 본 척, 저도 그 노래방의 귀신을 보고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냥 못 본 척, 서로 그렇게 못 본 척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때도 동생은 그런 일이 없었구나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갔던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걔도 겪고 있었는데. 그 뒤로 제 동생은 그 노래방 문을 열지도 않고 노래방을 쓰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랑 제 동생의 이야기를 끝으로 당시 집에 있었던 이야기에 마무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야,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다니. 왜냐면 그때 겪으셨던 내용 자체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홍코노맨님이 특별해서 홍코노맨님만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머니도 보셨던 거고 다 보셨던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집이 진짜 뭔가가 있었긴 있었나 보네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게 그렇게 막 무서운 이야기도 딱히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에 했었던 이야기의 마무리는 조금 짓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마무리 잘 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네요. 이게 딱 순서대로 올라가면 한 이야기로 이어지니까. 원래 몰랐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게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진짜 불과 얼마 전 일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홍코노맨님께서 이렇게 마무리,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를 들려주셨는데 뭐 왜 거기에 있었고 왜 그렇게 찾아왔고 뭐 이런 개념까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했다. 거기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가족끼리 전부 다 목격을 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어느 집에 살았는데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서 귀신을 유독 가족들이 다 본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진짜 이 정도는 있습니다. 아니지만 제가 이사 갔던 집에서는 저도 가위 정말 많이 눌렸고 제 동생은 뭐 소리 아니면 뭐 귀신이란 존재 이런 걸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사 가고 나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해. 참. 그쵸. 집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똑같은 귀신을 봤다라는 거. 그 시점에 그 시기에 같이 그렇게 서로 네.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게 나중에 알게 돼서 동생한테 미안하면서도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 다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홍코노맨님은 진짜 이야기 깔끔하게 잘하세요. 상상도 잘 되게 중간중간 연기도 자연스러우시고 정말 이야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코노맨님 이야기 키 큰 여자 편이랑 이제 올라온 것들 몇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못 들어보셨던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름 끼쳐요. 눈 감고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